안녕하세요. 저희 1조는 주단계의 대표적 학술 성과 중 하나인 음어화항에 대해 현대에서의 음어화항과 자음 강화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 체력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음어 화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노화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몸의 음적인 요소가 부족해서 양의 기운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이라 나이가 들면서 음어화동 증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서는 스트레스, 술과 담배, 과도한 성생활, 과중한 업무가 지속될 경우 몸 안의 정열과 진액이 부족해져서 열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음어화항을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현대의 음어화항의 증세를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음어화항이 한의학적으로 무엇인지, 환자들은 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면 환자를 보는 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본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팀원의 역할 분담 내용입니다. 주단계의 음어화항이란 음정이 훼손되어 허열이 매우 심한 병증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해서 따뜻한 기운인 양과 체액 등의 구성 성분을 포함하는 차가운 기운인 음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인체에서 따뜻한 기운인 양과 차가운 기운인 음은 1대1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차가운 기운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가짜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는 체온을 측정해도 정상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주단계가 말한 음어화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차가운 기운이 부족한 것은 가짜열을 발생하게 하고 가짜열이 발생하면 이는 다시 차가운 기운이 부족해지게 하는 순환적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음어화항 증상에는 다음과 같이 기침, 가래, 상열감, 잘 때 땀 흘림, 손발 뜨거움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음어화항 병증의 예시로 갱년기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내경에 남자는 64세에 정이 끊어지고 여자는 49세에 경이 끊어진다라는 문장으로 갱년기 증후군을 설명하였습니다. 갱년기에 각종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음어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 갱년기 증후군의 사례로 47세 여성 김땡땡님은 상열감, 안면홍조, 식은땀, 입마름, 손과 발바닥의 열감을 주소로 2018년 12월에 내원했고 2015년경 자궁선 근종 진단 후 2018년 자궁과 난소 적출술을 받은 이후에 조기 폐경과 갱년기 증후군 증상이 나타났는데 특별한 자극 없이 갑작스러운 상열감과 함께 전신이 흠뻑 젖을 정도의 땀을 흘리며 안면 홍조도 함께 발생했고 하루에 10여 차례 증상이 나타나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기 폐경은 음어의 양상으로 전형적인 음어화항증을 보였습니다. 이에 자음을 근본으로 강화를 겸하는 자음 강화법으로 치료했는데 자음 강화란 체액과 같은 구성 성분을 보충하고 열을 끄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처방으로는 정을 보호할 때는 황백, 지모, 숙지황, 구판, 구척으로 구성된 대보음환과 음혈을 보호할 때는 사물탕에 지모, 황백을 가한 처방으로 치료를 합니다. 저희는 음어화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고전적 의미의 음어화항과 현대 임상 현장에서 나타나는 음어화항에 대해 조사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어화항의 한의학 관점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음어화항증은 분류 코드 U56인 소음병증에 포함되어서 소음 음어화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사가 열로 변화해서 음액을 손상시킨 소음열화증의 한 가지고 신번 불안화, 담음과 음정이 궁핍해져 유인을 하지 못해 구조인건하고 허화상념으로 인해서 수족열과 설홍수태 백세삭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어화항의 한의학적 증상과 현대의 임상 현장에서 호소되는 양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저희는 자음 강화탕 적응증을 통해서 역으로 추정해 보았습니다. 자음 강화탕은 주단계가 만든 건 아니지만 주단계의 이론을 바탕으로 왕눈이 만든 처방으로 주단계의 음어화학 이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음 강화탕을 참고했습니다.
보시면 위에 있는 야수, 객결, 화천, 음호, 화동, 도안, 구수, 풍한천은 고전 한의학적 증상이며 밑에 있는 대응되는 만성 호두기관지염, 각혈, 고혈압성 심장질환, 조홍, 식은땀, 인플루엔자 등이 현대 임상 호소 증상입니다. 또한 논문을 통해서 자음광화탕의 효과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염증성 세포활성 물질들의 분비를 억제하는 항염, 해열, 진통, 항경련 작용의 효과 등이 보고됐고 대식세포의 증식을 유발하며 비장세포 증식, 항체 생성, 림프구의 미토겐 효과 등 자음강화탕이 면역 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자극으로 증가된 호흡기 점액 감소의 효과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논문들에서는 자음강화탕과 대조약을 2주간 투여해서 효과를 비교한 연구로 자음강화탕을 투여한 실험군에서 도안증 호전을 보인 결과가 있었고 전신성 홍반성 낭창 환자에게 스테로이드만을 투여한 군보다 자음강화탕과 스테로이드를 함께 투여한 군이 증상 호전의 결과를 보였고 구강궤양의 연구에서도 서양의학적 치료만을 한 군보다 자음강화탕을 추가로 복용한 군이 구강궤양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음어화학과 자음강화의 과거와 현재로 나누어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서 이렇게 염증 반응을 조절하게 되면 그 염증의 4대 증상 중 하나인 발열에도 효과가 있으니까 이를 허화 상염과 연결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방풍동 성상 같은 경우에는 창방의 의도와는 다르게 비만 치료에도 사용하고 있는데 음어항과 자음 강화의 경우에는 과거나 현재나 큰 차이 없이 창방의 의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용되고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요약하면 저희 조는 토론 결과 과거 주단계 및 왕륜이 제시한 음어화학 증상과 자음광화탕 적응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현대에도 상기 개념을 계승해서 응용하고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